이번 시간 납부세 및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납부세 계산, 부가세 물건 내가 일단 팝니다. 매출,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꾸민 겁니다. 자, 물건 파면 근데 내가 일반 세율이란 건 몇 프로짜리요? 10%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수출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영세율. 이렇게 팔게 되면 여기 금액들이 계산이 되겠죠. 요 개의 합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요 부분에. 그 다음 내가 사온 거 이제 비해서 물건 팔려면 사와야겠죠. 매입. 자, 매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도 있든가. 근데 이 매입 중에서 뭐요?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불공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 그럼 불공제는 빼내야겠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매입의 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개에서 매입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세, 내야 될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건 첫 번째 할 때도 부가세 첫 번째 파트 수업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꼭 해야만 합니다. 자, 예정신고가 두 번이죠. 언제요? 일기예정이 언제입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이기예정 7월 1일에서 9월 30일이 2기 예정 기간인데 신고 납부는 역시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까지.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를 하지 않죠. 신고는 안 하고 뭐만 한다? 세금만 냅니다. 납부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 고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예정 고지가 없다고요. 이거 올해 개정된 내용이라고 했죠. 작년에는 20만 원이라는 숫자였는데 여기가 3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라서.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원래 안 하는데 뭐라고요? 할 수도 있다. 옆에 써놓은 말은요.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여러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하여야 한다는 뭡니까? 의무. 꼭 그래야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말 나오면 다 틀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언제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경우예요. A는요, 쉬운 말로 사업이 잘 안 됐을 때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단 말은 지난번보다 뭐요? 3분의 1이 미달됐다. 뭐가? 지난번보다 내가 공급가액, 쉬운 말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출이 3분의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납부세, 그래서 내야 될 세금도 3분의 1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예정신고를 해서 조금만 세금 내겠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B에서는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할 때, 요 환급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환급 얘기는 밑에서. 요 환급은 시험은 출제 잘 됩니다. 환급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법인도 해야 되지만 누구도 해야 됩니까? 개인 사업자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확정신고는 일기 확정은 언제예요? 4월에서 6월까지. 신고 납부는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신고 납부는 1월 25일. 다음 달 25일. 항상 규칙이죠. 4월 25일, 10월 25일, 7월 25일, 1월 25일. 그 다음 경감 공제세. 경감 공제 뭐예요? 깎아준다는 거죠. 부가세를 깎아줍니다. 근데 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 제도. 이러면 깎아주겠다고요. 이 말은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엔 이런 일이 많았죠. 자, 여기 물건 파는 사람 공급자. 자, 공급 받는 자. 물건 사는 사람
1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럼 부가세 얼마입니까? 만 원. 자, 내가 돈을 줘야 됩니다. 11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런데 뭐라면 우리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내밀어요. 카드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여러분? 카드에 안 받아요. 예,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고요. 예, 왜 거부하나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가끔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내가 카드를 제시했을 때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 나 너한테 물건 못 팔겠다고 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를 이걸 내죠. 카드로 결제하면 예, 이거 빠져나간다고. 수수료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수수료 줘야 되기 때문에 싫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수료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겁니다. 예, 뉴스는 뭐 맨날 수수료 그 얘기 나오는데 예, 차마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죠. 뭐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탈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요, 여기 국가 세무서에 카드로 결제하면 당연히 여기를 통하죠. 카드사들이 이 모든 거래 내역을 국가에다 통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건 얼마 팔았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적을 안 남게 하기 위해서 카드가 아니라 이걸 원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현찰, 현금 결제를 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탈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요, 이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공급자들,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건 사는 사람들이 카드를 제시해도 거부하지 말라고. 대신 우리가 뭐냐,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 낼 때 지금 얼마 내야 됩니까? 10,000원 내야 되죠. 부가세 10,000원이니까 이거 낼 때 요 세금을 조금 깎아줄게. 카드로 이렇게 결제받으면 세금을 조금 깎아줄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현금 결제했는데 뭘 달라고 요청한다.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해도 해줘라.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조금 세금 깎아줄게. 그래서 국가가 조금 유인책을 쓰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그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요, 국가가 원래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없애려고 하다가 반발이 심해서 못 없애고요. 지금 이 사람들만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뭐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이 제도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는 겁니까? 법인 사업자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공급 가액이 10억 초과인 개인 사업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10억 이하란 말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려고 직전 연도라고 그랬죠. 작년 매출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이 제도의 혜택을 줍니다. 근데 얼마의 혜택을 줄 거냐? 보통 기본이 1.3%입니다. 1.3%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카드 결제한 금액에. 카드로 결제를 10만 원 했으면 그 10만 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에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조금 더 많이 깎아줍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깎아주겠다. 그런데 모든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만 얼마요? 2배, 2.6%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냐? 1년 동안에 최대 한도가 이것도 개정된 겁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얼마로 개정됐어요? 1,00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색깔을 넣어둔 이유가 개정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보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왜냐면 개정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답으로 500만 원이라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니라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세금 깎아주겠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전에는요, 신고를 다 어떻게 했냐면 종이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서류, 출력해서 종이를 세무서에 갖다 냈지만 이제는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죠. 왜? 그러면 세무서도 일이 많이 줍니다. 우리도 편하지만 세무서도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자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얼마? 이건 몇 프로가 아니라요, 딱 굳어졌습니다. 무조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는 안 해줍니다. 언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 해줘요? 예정신고 때는 해주지 않고요. 언제만? 확정신고 때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1년에 확정신고 몇 번 하나요? 여기 있죠? 1기 확정, 2기 확정.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1년에 2번 하죠. 그래서 1년에 최대 2만 원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 때만 해준다는 거 오답을 만들 땐 이걸 살짝 껴넣을 겁니다. 예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예정 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급. 여러분 환급도요.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자, 환급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 일반 환급이라고 말하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이길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환급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국가가 세무서가 우리한테 세금을 돌려주는데 그걸 환급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 환급, 기본적인 환급, 원칙적인 거 일반 환급. 조기 환급은요. 조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빨리 돌려주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일반 환급이 좋습니까? 조기 환급이 좋습니까? 당연히 조기 환급이 좋겠죠. 왜? 돈을 빨리 돌려받으니까. 자, 일반 환급은 언제요?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조기 환급은요? 조기 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돌려줍니다. 그 다음 조기 환급은요. 당연히 우리는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어 하는데 무작정 빨리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일 때만 빨리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로 세 가지 사유일 때만 조기 환급입니다. 저 세 가지 사유가 아니면 일반 환급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영세율 적용 대상일 때. 여러분 언제 영세율이 주로 적용받나요? 수출할 때.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들은 빨리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란 말이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뭐 샀을 때입니까? 이거죠.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들이죠. 이런 거 샀을 때 빨리 돌려줍니다. 그 다음 재무구조 개선 이행 중일 때.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요. 왜 빨리 돌려주냐면 쉽게 말하면 이뻐서 빨리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수출하는 회사, 뭐 수출 역군이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 지원해 주려고 빨리 돌려주고요. 설비 투자, 투자 많이 하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설비 투자하는 회사도 좋아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재무구조 개선 이행 중이란 건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겠죠.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개선 이행 중이란 건. 그래서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세금을 빨리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번 조기환급 사유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조기환급 사유인 것 아닌 것 하고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저 조기환급 사유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요. 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차이인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 요거 갖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5일 이내, 30일 이내. 그럼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보름 정도, 15일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조기 환급이 일반 환급보다 한 15일 정도 빨리 돌려주네?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구별해서 예를 들면 자, 1월 1일부터 3월 30일. 이게 무슨 기간입니까? 일기 예정이죠. 1월부터 3월까지가 일기 예정이죠. 자, 우리가 얼마 매출했대요? 1,000만 원. 그래서 내야 될 부가세 얼마? 100만 원. 매입, 우리가 얼마를 매입해요? 1,500. 그럼 매입에 따른 부가세 얼마요? 150만 원. 그럼 우리 세금 계산 이제 매출에서 매입을 빼주는 구조죠. 뺐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50만 원. 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됩니다. 내야 될 금액은 100인데 돌려받을 금액이 150이니까 쌤쌤에서 나머지 차액분 50만 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일반 환급에 해당되면요. 네. 지금 1기 예정 기간이니까 신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환급이라면 4월 25일부터 일반 환급이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돌려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환급은요, 요 때만 돌려줍니다. 뭐요? 확정 때만. 언제는 안 돌려줘요? 예정 때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확정 신고 기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언제쯤 나오냐면 8월 중순쯤에 돌려받습니다. 저 이 돈을. 이 50만 원을 언제 신고했는데 나는 4월 25일 날 돌려주세요 요청했는데 국가는 나한테 언제 돌려준다? 8월 달에 돌려준다니까요. 그럼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기환급에 해당되면요. 4월 25일 날 신고했다고 그랬죠.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할 때부터 그냥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래서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월 초쯤에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빨리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예, 조기환급이 일반환급에 비해서 확실히 빠릅니다. 여러분 일반환급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여기 예정 때는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오답입니다. 시험에 함정팔 때 일반환급을 설명하면서 여기 살짝 껴놨습니다. 예정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럼 오답입니다. 일반환급은 언제만?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거 예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극단적으로요. 조기환급은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요? 매월 또는 매 2개월. 이 말이 뭐냐면 부가세 신고를요.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월부터 1월 31일까지. 그러면 신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2월 25일. 다음 달 25일까지죠. 항상 원칙이 기본은 규칙적이니까 외우기 쉬울 겁니다. 그럼 언제 돌려받는다고?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3월 초쯤에 돌려받습니다. 또 이렇게 2달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3달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예정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꼭 이렇게 3개월로 할 필요 없이 매월 또는 매 2개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 사유일 때만. 요 조기환급 사유일 때는 이렇게 한 달 단위나 2달 단위로도 부가세 신고를 해서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돌려받고 싶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조기환급 사유, 그 다음에 일반환급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조기환급으로부터 그냥 15일 이내라는 거. 시험에 이 환급에 대해서 출제 자주 되는 편이니까 환급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환급에 대해선.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 자,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요걸 써놓은 거 있죠? 자, 여기에 이 큰 구조 안으로 여러분 가셔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고 1번 세금 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야세의 공가액은 얼마? 1,500.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15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15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세율의 공급가액. 그러면 부가세는요. 영세율이니까 색빵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고 뭐요? 매출이 아니라 매입. 얼마요? 620.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거 620. 그럼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62만 원이죠. 10%니까. 그런데 뒤에 이런 말 나오죠. 사업과 이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40만 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뭐 떠오르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불공제. 사업과 관련된 건 불공제 사유죠. 그게 얼마래요? 40만 원. 그럼 여기 부가세 4만 원이죠. 그 다음 납부세. 세금 얼마 냈대요? 27만 원. 이게 납부세액이죠. 27만 원. 자, 이제 써볼까요, 여러분? 다시. 그러면 자, 주어진 자료대로 하시면 자, 매입 여기 개는 얼마가 됩니까? 매입의 개. 요거 개 밑에 620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불공.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줘야 돼요. 불공제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럼 이게 58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부가세는 어떻게 내는 겁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이거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금액에서 58만 원 빼서 내야 될 세금 얼마 나온 거다? 27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85만 원이 되겠죠. 그래야 27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합계가 85만 원이라며 그러면 요 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영세율이 0이니까 여기가 85만 원이라가 돼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더해서 85만 원 나올 테니까 걔가 그럼 요 자리가 얼마가 됩니까? 공과익은 850이 돼야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질문은 뭡니까?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여러분 뭐가 과표입니까? 네, 이 자리가 과표죠. 여기 매출 총 합계가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과표는 얼마가 되나요? 요거 더한 금액. 내가 850만 원 10%짜리로 850 매출한 거고 150은 영세율로 매출한 거고. 그래서 총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똑같은 거죠. 2번도 여기다 껴맞춰 볼게요. 납부세액은 얼마다? 세금 10만원 냈대요. 자, 여기 10만원. 그 다음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거. 그게 얼마다? 300. 그럼 요 자리죠? 300 매입했다. 그럼 여기 부가세 얼마요? 30. 그런데 뒤에 뭐라고 또 써있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게 20만원 포함되어 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게 뭐라고요? 불공. 그럼 요 자리죠. 빼내야 됩니다. 20만원. 여기서 얼마 빼냅니까? 2만원 부가세 빼내야 되죠.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러면 걔는 얼마 나올까요? 여기 매입계는 300에서 20 빼면 280 나오겠죠. 요 자리는 얼마 나옵니까? 28만원 나오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여기죠. 매출세액 합계에서 매입세액 합계를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8만원 빼서 내야 될 세금 10만원 나온 거니까 요 자리는 38만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요. 여기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380이 되겠죠. 이 자리 뭐 애매해. 여기 3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거 매출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나오지 않죠. 요 얘기 없죠, 여러분. 영세율이란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가 다 얼마입니까? 380 38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매출세액을 물어봤죠. 요거 물어본 거네요. 매출세액이 요 자리죠. 38만원이 총 매출세액이죠. 요거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 나왔다. 그래서 답은 38만원. 3번 매출세액을 계산해봐라. 자, 발급한 세액가서 중영세율 세액가서는 240. 그럼 써보시면 여기가 240이죠. 영세율이라고 생각. 여기 세액은요. 영세율입니다. 0이죠.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점 세액가서를 받고 매입한 거 1500. 여기죠. 1500. 그럼 오른쪽은요. 150. 그런데 뒤에 또 뭐 얘기 나오죠? 사업과 관련이 없다. 얼마가? 불공 150.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 얼마요? 마이너스 15만원. 납부세액은 얼마다? 납부세액 요 자리죠. 150 세금 냈다. 자, 이제요. 자, 껴맞춰 보시면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다. 매출세액의 총합계.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걔는 150에서 15만원 빼면 135만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얼마인지 모르겠다. 135 뺐더니 내야 될 세금 150 나왔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85만원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여러분 여기 개값 285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역시
285가 돼야 되죠. 그래야 0이랑 요 두 개 더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걔가. 그러면 여기가 285면 요 앞자리도 알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2,850만 원이겠죠. 자, 질문은 뭡니까? 매출세액. 여기까지 뭐 다 할 필요도 없네요. 매출세액이 요거죠. 요 자리가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은 285만 원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될 거고. 그 다음 4번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전자세액나서의 교부에서 한 거 2,805만 원.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 뭐래요? 공급 대가래요. 뒤에 공급 대가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2,805만 원이라고 기재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다. 왜? 여기는 무슨 숫자 쓰라고요? 공급 가액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쓰시면 안 될 거고. 자, 그러면 나눠줘야겠죠, 여러분? 2,805만 원은 공급 대가. 얘와 얘를 합친 거, 부가세까지 합친 금액이기로 했죠. 그럼 나눠줘야겠네요, 이걸. 자, 지난번에 어떻게 나누려 했습니까, 저거? 나누기 얼마 한다, 여러분? 1.1. 2,805만 원 나누기 1.1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2,550만 원 나오죠. 이게 공급 가액이고, 그래서 부가세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255만 원. 둘이 더해서 공급 대가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다 얼마 써야 돼요? 2,550만 원. 여기는요, 255만 원. 부가세 10%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그 다음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매입이에요. 자, 현금 영수증 여러분 신용카드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신용카드 등은 현금 영수증하고 합쳤을 때 요 자리 쓴다는 소리입니다. 신용카드는 항상 현금 영수증이랑 합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따로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요 자리에 얼마요? 300. 여러분 얘는 부가세 별도죠.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30만 원 있다는 거. 세 번째 신용카드. 예. 그럼 요 자리죠. 역시 1,500. 그럼 이 자리에 얼마 쓰면 됩니까? 1,800. 그럼 이 자리는요. 1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 역시 들어가겠네요. 예. 얼마 쓰면 됩니까, 여러분? 50만 원이 또 이 자리 또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총 1,850이 되겠죠, 저 자리가. 이 자리가 1,800이 아니라 1,850. 이 자리는 얼마가 됩니까? 185만 원. 그죠? 전부 다 요 신용카드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생각서 칸이 없네요. 그런데 요 맨 마지막 거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 뭐 거래처 선물 구입. 그게 뭡니까? 불공. 여기에도 해당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금액을 도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만 원. 집어넣었다가 빼내셔야 되는 겁니다. 불공제.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결국 1,800이 되죠. 걔가. 그럼 여기 180만 원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다 했네요. 질문은 뭡니까? 납부세액. 자, 요 자리 얼마가 됩니까? 255만 원 되겠죠? 이 얘기가 없으니까, 영 세울 얘기 없으니까 여기는 255만 원. 자, 여기 예, 매입세액 185만 원 빼주면 얼마가 나오시나요? 75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 납부해야 될 세금 75만 원. 그래서 납부세액은 75만 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자 다섯 번째 상품 매출액은 5,241만 5천원. 5,241만 5천원. 그런데 뒤에 쭉 읽어보시면 현금 매출분인데 공급 대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하고 나눠주셔야죠. 역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241만 원 5천원 나누기 1.1.
그럼 여기가 4,765만 원, 여기가 476만 5천 원. 둘이 합쳐서 이 숫자 나왔다는 소리죠. 공급 대가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거 2,896만 원. 여기 말이죠. 2,896만 원. 그럼 여기는요. 289만 6천 원. 그런데 뒤에 뭐라고요? 거래처에 지급할 선물 구입비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접대비죠. 불공제.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안에 15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내야 됩니다. 인정 안 되니까 150 빼내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빠집니까? 15만 원 빠지겠죠. 자, 그러면 요 자리는 얼마가 됩니까? 476만 5천 원 되겠죠. 더해줘봐야. 자, 요 자리는요. 289만 원에서 얼마 빼야 됩니까? 15만 원 빼면 개가 나오죠. 274만 원. 여기 개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자리.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납부 세액을 476만 5천 원에서 274만 원 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00 제가 잘못 계산해두나 보네요. 숫자가 안 나오네. 잠시. (400) 5,241만 5천원 나누기 1.1 4,765만 원 476만 5천원 이건 맞죠? 그 다음에 2,896만 원 이 중에 부가세 150 그럼 여기 부가세 15만 원 빼줘야 되니까 289만 6천 원에서 150만 원 빼면 여기가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자리 잘못 써서 274만 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빼시면 100 아니죠. 또 잘못했네. 289만 6천 원 마이너스 15만 원. 맞네요. 274만 6천 원.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시면 476만 5천 원에서 274만 6천 원 빼시면 201만 9천 원. 이 자리 제가 잘못 계산기 두드렸군요. 201만 9천 원 나오시죠. 476만 5천 원에서 274만 6천 원 매입세액 274만 6천 원 빼시면 납부세액이 201만 9천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6번 조기환급과 관련한 내용 중 잘못된 것, 조기환급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조기환급 신고 기한 후 며칠이네요. 25일 틀렸죠? 뭐로 바꿔야 됩니까? 15일 이내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2번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 때도 조기환급 할 수 있죠. 일반 환급은 안 되지만 조기환급은 되죠. 그 다음에 더 극단적으로요. 매월 또는 매 2개월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조기환급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5일 이내. 그래서 뭐 4월 25일, 5월 25일 이렇게 25일 이내 신고하죠. 부가세는 조기환급 대상 영세율이거나 또요. 설비, 투자, 감가상각, 이거 대상자산 취득했을 때 그거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있었죠. 굳이 써보면 뭐요? 재무, 구조, 개선 이 세 가지 사유가 조기환급 대상 사유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5일 이내가 아니라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돌려준다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부가세는 여러분 시험 비중이 조금 낮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용어 개념 위주로 그 다음에 꼭
암기해야 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강조드렸던 거는 그래도 그거라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계 1급이 끝나고 세무 2급에선 지금보다 조금 난이도 있고 더 내용이 좀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뒷받침 되려니까 너무 안 하셔도 나중에 세무 2급이나 또 그 위에 진도를 나갈 때 좀 힘드시니까 기본적인 개념 위주라든가 용어 정리는 그 정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